예, 제가 이 사고, 인현동 화재 참사를 사고 후부터 맡고 있는 회장 이재훈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10월 말일 날 사고가 났지만 대책이 수습이 끝나고 이제 보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대책위원장이 아니고 유적회 회장으로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보통 아들, 딸, 자식들은 뭐 어느 집이나 다 소중하고 한데 2학년 그때까지 무슨 말썽이라든가 이거는 거의 없어요. 뭐 되게 고2 정도 되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몰려다니면서 무슨 사고도 치고 그러는데 그건 없고 한국 구조 무슨 연맹에서 그 봉사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헌혈하고 그런 거를 자주 가더라고. 그래서 헌혈 증서까지 내가 이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은 어디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있고 특별히 공부를 잘한다. 그런 건 없어요. 뭐 공부 하라고 한 예도 없지만 공부에 대한 것은 뭐 그냥 중간 이상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큰 문제는 없이 평범하게 잘해줬어요. 그 사고 난 해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개인 사업을 지금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여름 방학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 나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겠냐? 너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친구하고 둘이 와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와서 그 회사 현장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식당 아줌마들이 말 맞다나 어떻게 판박이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또 이제 집에서 있던 애들이 일을 하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 점심을 한 2그릇씩 먹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식당 아줌마들이 잘 먹는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그 해 사고 나던 해 그 기억이 가장 남아요, 지금도. 2달 정도, 9, 10월 달 되니까 한 2달 정도 하는데 그 축제를 한다고 해서 뭘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한테. 그러니까 저들은 뭐 얘기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용접도 하고 여기서 캔을 여러 개 이어가지고 뭘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래서 지가 옆에서 만들고 있는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셔. 이렇게.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간 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날 바다 낚시를 갔어요. 바다 낚시를. 친구 넷이가. 그런데 걔가 이제 묻는 게 아빠 그러면 낚시해 오면 회 먹을 수 있냐 이거지. 그럼 뭐 그 정도 못 잡아오겠냐. 친구 한 명 데리고 와도 되냐.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 둘이야 먹을 게 못 잡겠냐. 그렇고 이제 낚시하고 인천에 다 들어왔는데 집으로 전화하니까 엄마가 좀 전화 오더라고요.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 예. 네. 그래서 나도 전화해보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 나오는데 이렇게 궁금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혹시나 해서 찾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 하니까 우리 아들은 부평, 안병원 거기에 안치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딸하고 찾다가 확인을 했으니까 딸이 그래요. 걔보다 위인데 누나지.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말자기야. 그런데 이제 안 알릴 수가 없잖아요. 사망인데. 그래서 그건 안 알리면 안 되고 알리되
우황청심원 그걸 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먹게 하고서 그리고 부평 안병원에 간 거예요. 그럼 뭐 저기 뭐 시신 확인은 뭐 나 혼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맞긴 맞아요. 근데 시신에 화상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뭐야 그 실내 먼지 많은 데서 일하고 나면 마스크 쓰면은 요렇게 까맣게 숨쉰 자국만 있듯이 그렇게 까뭇하게 연기 끄름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 이제 나중에 그 병원에 있는 애들 6명을 확인했는데 6명 중에 5명은 다 그런데 1명만 등에 화상이 심하게 입었어요. 걔는 염할 때 이제 입관을 하잖아요. 염할 때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저 아버지한테 당신은 봐도 되지만 남자는 엄마는 내보내라. 저기 뭐야 딸 보고 데리고 뭐 딸인가 누구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하도 심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염을 해서 냉동고로 다 집어넣는 거 확인했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4일인가 5일 될 때 이제 대책위가 꾸려져 가지고 각 병원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될 게 아니지 않냐. 한쪽으로 모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인천시에다가 우리 한쪽으로 저기 뭐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다오.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어딜 주냐. 지금 저기 우리 도원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공설운동장 옆 축구장 옆에 보면 대한체육회관이 있어요. 근데 그 지하에가 지금 인터뷰 반만한 공간입니다. 반만한 공간밖에 안 돼요. 거길 준다고, 그거 주는 거에 준다고. 그래서 이제 뭐야 시비가 일어났는데 이게 5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냐. 영정도 다 못 놓겠다. 이 공간에 사람이 57명, 한 사람씩만 가도 57명이 들어갈 수 있냐. 그래, 아우성 쳐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지나고서 저 위에 실내체육관으로 그래서 옮겨갑니다. 11월 달이죠. 11월 달이면 날이 추워져요. 근데 그때 뭐를 어떻게 해줬냐. 그쪽에서 제공을 해준 것은 이 바닥에 은박지가 붙은 저 비닐 스펀지예요. 스펀지. 그것도 두꺼운 게 아니라 얇아. 그래서 은박지 붙어가지고 전체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기거할 수 있게. 지금은 뭐 천막도 쳐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넓은데 그것만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반사돼가 눈이 아파요. 천장에 이게 조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박지 반사 눈에 상당히 아파요. 그렇게 해서부터 거기서 100일 정도 살은 거예요. 100일. 장례를. 네. 저희가 100일 만에 장례를 치렀어요. 100일. 그러면서 이제 저 행자부도 다녀보고 뭐 대통령 면담회 해줬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부에다 항의하고 다니다가 저기 한 열흘 정도 지나서 행자부 장관 면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행자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큰 사고를 정부에서 아주 힘써서 해결해 주겠노라고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예, 3일 만에 저기 뭐야 사임하고 국회에 출마한다고 부산으로 내려가더라고. 아니 대통령도 그렇지 행자부 장관이 그만두는데
그만둔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권유해 놓은 거지. 이렇게 자기들 저기를 자네들 이제 뭘 하라고. 그럼 대통령이 이걸 몰랐겠냐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그러면 후임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가든가. 한 열흘 지나서 우리 이제 인천시에서 이제 카운터파트가 인천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조례를 개정했는지 같은 뭐 해가지고 그 정무부시장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협상도 하고 또 가족들은 시위하고 뭐 그런 쪽이에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요즘 얘기는 안 했는데 인천시의 그 원로 유지예요. 내가 돌아가셨다는 걸로 왔는데 영진공사 회장이 그래도 인천 지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억을 위로금으로 가족들한테 줬어요. 근데 가족들이 대책위에서 조금 잘못한 게 근데 그 당시 판단은 그게 옳았는지는 모르죠. 1억인가 받아가지고 가구당 갑자기 사고를 당했으니까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100만 원씩을 가구당 분배를 해서 줬어요.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문제는 안 됐는데 정부에서 거기 그 영진공사 회장한테 또 지역 쪽에서 언론에 압박이 된가 보더라고. 왜 그렇게 했냐. 그 사람은 지역 원로 유지로서 내 지역에서 이런 큰 희생을 당했으니까 좀 위로할 겸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 줬는데 그게 윗사람들한테 눈에는 안 좋게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위로금 전달해주고도 욕먹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분이 인천에서 영진공사 회장이요, 새마을금고 같은 거 있어요. 신용금고인가? 그거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라 안쓰럽고 했으니까 조의를 표명을 해봐야 꽃다발에 보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게 했다가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분이 거의 안 오신 거예요. 오시도 않고 저희도 공식적으로 와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분이 그리고서는 주위에서는 좋은 평을 받고 보이지 않게 이제 압력은 받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양반이 인천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거기 직원이 이상과 전무 아들이 희생이 당했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애틋하기도 하고 하니까 뭘 도와줄까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가족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겠지만 본인한테는 불의의 해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협상이라든가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2달 지났는데 갑자기 상황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중구청을 카운터파트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중구청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네,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와중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성남 동사무소가 저희 가족들이 가서 집기류를 다 부셔버렸어요. 왜 그랬냐? 성남동 동사무소 여직원이 그 동네 가족한테 가서 협상을 장례를 빨리 치러라. 그리고 보상합의도 빨리 끝내야지.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들 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지.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부모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다음 아침에 버스는 뭐 이제 불모니까 버스 타고 와서 가자마자 버스 두 대인가 내리자마자 그냥 막바 들어가자마자 뭐 보이는 것도 참 테이블 위에 널린 집기를 다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약간 못하게 이제 말리긴 했지만 다 붙여놨는데 뭐 금방 그러고 나서 타고 이제 서구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서구청이 이제 여기서 난리 친 걸 아니까 서구청인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경찰까지요? 그럼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죠. 여기서 금방 사고를 벌였는데 금방 거기 연락이 안 갔겠어요? 전경대에다가 와서 막고 그러고서 이제 길에서 대치하다가 뭐 몇 마디 하고 이제 그 헤어졌죠. 해산을 시키고 들어왔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거치는 거예요. 협상도 협상은 이제 대책위원장하고 그 저기 뭐라 그래요. 둘이가 계속 다니는 거예요. 협상을. 근데 결과적으로 가족들은 협상에 대한 내용을 가서 협상한 거 프린트해 주는 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거 외에는 별로 본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구한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그 100일 동안 수고해 주신 그 자원봉사자들,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죠.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힘들으니까 아침은 실내체육관 주위에 식당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티켓을 줘가지고 갖다 주면은 먹게. 그렇게 하고 나서 장례 치른 거죠. 장례 치른 것도 100일이 될 때, 그때가 설 명절이 끼었다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명절도 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 한쪽에서부터 떠들어가지고 그럼 명절 전에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가자.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협상을 빨리 끝내도록 저기 가족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돈 얘기를 누가 해요? 처음에는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 가족들이 4억을 달랬다, 5억을 달랬다, 뭐 이런 얘기 많아. 근데 내가 또 얘기하겠지만 가족들이 어느 정신의 보상금 그 얘기를 하겠냐고.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날 때도 딱 나고서 한 3일 지나니까 7억 내지 9억 얘기한대. 그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이상한 저기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지금 사고 그 애들 수습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무슨 7억 9억을 얘기하겠냐고. 그게 이게 우리 사고가 시대 배경하고 비슷하게 하는 게 그때 남북 화해 무드 조성 때문에 그 연평해전이라든가 이게 일어났잖아요. 네. 99년 우리 사고 6월 며칠 날 났어요.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일 때일 겁니다, 아마. 그래야 사회가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용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올해는 10월 달이니까 그런 영향이 많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군인들. 그러니까 얘기가 크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군인들인데도 그렇게 됐고 저기 시랜드도 났죠, 그때. 우리가 6개월인가 7개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치나 보고 손해 사정인 뭐 이런 거 쭉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있어요. 책자까지 왔어. 네. 그러니까 손해 사정인이 선정한 책자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가 안 돼요. 정부에서 제시한 그쪽으로 끼어가더라고. 결과를 보니까. 그런 와중에
뭐 그러니까 가족 지금도 말이 나오는 게 가족들을 첫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네.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이 있는데 동사무소 말단 여직원이 그 집에 가서 자기가 무슨 재주로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시켰겠냐고. 여직원이 자발적으로 그 집에 가서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겠냐고 가서 자기 자력으로요. 본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보상 문제. 가족들은 정신없는데 누가 5억을 달래주고 4억을 달랬냐 이거지. 그걸 뒤에서 여론이라든가 이걸 자꾸 조작을 해가지고 가족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들이 어떤 학생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불량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불량 학생으로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가장 컸죠. 가장 큰 게 뭐라고 하냐? 퇴학 조치한다고 다 그랬어요. 퇴학 조치를.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말이 나온 거예요. 상식이 아니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뭘로 바뀌었냐? 슬그머니 바뀌더니만 명예 졸업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명예 졸업장 받았어 지금도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때. 2학년이니까 이제 3학년 돼서 그 다음 졸업식 때 졸업 전인가 하여튼 졸업증서를 주더라고. 뭐 의미야 뭐 이런 건 무슨 의미 있겠어요 졸업증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몰아가느냐? 시국 선언한다고 인천 학생 학교 학생 회장들끼리 시국 선언한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막아버렸어요. 그건 각 신문에 스크랩된 게 있어. 교육청에서 학교장들 불러가지고 막으라고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학교장들이 교무부장이나 불러가서 회장 불러가지고 야 너 진학하려면 뭐 점수 이런 거 다 있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게 무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일탈로 몰다가 안 되니까 명예 졸업장을 주고.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 안 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추모비 쪽에 명시된 거 얘기를 했는데 추모비에 57명이 돼 있고 희생자가 부상자 87명이에요. 네. 근데 왜 57명이 됐냐 하면은 유미나라고 하는 친구가 병원에 갔다 일주일에 사망을 했어. 그래서 넘어왔는데 57명 중에 한 명이 이름 이지혜라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걔는 일반인이라고 해서 보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근데 봐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전에는 학생이 고등학교 3학생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하러 나왔다 이거지. 네. 그럼 그날 아침에 저녁에 나왔어요. 그게 취업이 되겠냐, 취업생으로 간주해도 되겠냐 이거지. 어디서 그 얘기가 나갔는지 일반인 직원이라 보상할 수 없다 그랬다고. 처음에는 보상 얘기 됐어요. 명단에 올라갔어. 돈 지급할 때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인천시에. 그 사람한테 잠을 구했는지 그래서 일반인은 안 된다 그래서 빼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비용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지금 경상도 네. 김해가 가 있어요. 김해 쪽에. 가끔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재작년에 정무부 시장도 사과했듯이 잘못됐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잡아달라 이거지.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뭐 좀 난색을 표명하더라고. 그래서 난색 표명할 게 뭐냐.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들어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면 재판하고 뭐 한 2, 3년 걸리니
차라리 이거 인터뷰하고 할 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책잔하고 인천시하고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좋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 노트에 그 날짜가 적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저기요. 우리 부상자들이 지금 단절이 돼 있는데 전에 추모제 한 5년 정도까지는 이게 계속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당시 저기 중증 환자들이 수술 계속 받는 사람이 한 두세 명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보상을 받았으면은 치료비로 다 날아가고도 뭐 이제 집이 다 팔려가요. 그러면 가정이 저기 몰락하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데 치료 안 할 수도 없고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럼 가족이 몰락하지. 그래서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요구하는 게 그런 보상에 대한 금액은 얘기하지 말고 치료에 대한 걸 얘기하자. 치료는 정부의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는 알아듣기는 했는데 정부 이 사람들이 그 시행을 못하죠. 누가 하나 나설 거예요? 그런 걸 안 한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희생자 중에 한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중령이에요. 중령이면 지휘관이에요. 대대장인데 이 양반이 헬기 부대 부대장이야. 그러면 헬기 운영을 자기 있어요. 운영 부대를. 그런데 이 사고 나서 얼마 있다 보직을 뺀 거예요. 다른 업무로 배제시켰어요. 그럼요. 뒤에 물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부터 안 나왔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또 날지 모르니까 그 미연에 조치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 군 저기까지 작동을 하겠냐 이거지. 일반 사회사고가 군을 움직여가지고 대대장이면 지휘관인데 그 사람의 보직까지 옮길 정도 되면 대단한 거예요, 힘이. 그게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가고, 그리고 두드러지게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둘 게 그걸로 인해서 사망한 부모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아버지들이. 지금 하나, 둘, 셋. 한 4명, 5명 정도가 될 거예요. 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돌아가신 이유가. 그 처음에는 나도 장례 치르기 전에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기 거북한 얘기가 올 정도예요. 왜? 뭐라 그럴까. 자, 희생자들이 지금 가족이 56명이다 이거지. 여기에 몇 가족은 현재 이혼이 돼 있고, 앞으로 몇 가족은 몇 개월 내에 이혼이 될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오냐고, 그게요. 우리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조사했을 거 아니냐, 걔들이. 이런 얘기가 돈다. 빨리 협의하고 그렇게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 그 친구는 그쪽 공무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친구예요. 우리 고향 친구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디가 다 조사해서 그 말이 뒤에서 자꾸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 언론사에 지금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라고 계속 그들에게 따라붙어요. 네, 맞아요. 4.16 재단에서 얘기하는 게 국가기록원에서 발췌해 보니까 거기도 호프집으로 돼 있대요. 그러면서 그 안전 책자에 호프집을 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빼라.
그게 4대 일간제 사고 나서 한 일주일까지는 그렇게 많이 떠들었어요. 신문에 방송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사망한 것 저기 할 정도다. 뭐 원인 규명하고 뭐 축축 떠들더니만 일주일 지나니까 싹 바뀌어가더라고. 안 나와. 그 가끔 나오면 호흡부치 화재 사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지금 인터뷰 나오잖아요. 저기 세월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터뷰라든가 방송에 나오면요. 아니 아직도 그거 가지고 떠드냐고. 일반인들은 그래요. 뭐 보상 받았으면 끝나지 뭘 아직까지 떠드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보상이고 왜 이런 구명 조치를 안 했냐. 이런 것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요즘 비근에 텔레비 많이 나오더만요. 그렇게 결정적인 걸 국민들이 알 권리가 알아야 될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 왜? 알려주면 또 이것저것 말씀 많으니까 안 알려주고. 그런 게 뭐 공공 시스템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덮어질 일이냐고요. 가족들이 그냥 부여 안고 가슴 안고 그냥 가는 거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저희가 이 이년동 화재가 났긴 났지만 인천 학생 교육 문화가 건립된 이유가 뭐다. 그리고 거기 주위에 사고 났을 때의 배경은 어떻게 됐다. 그다음에 어디가 주무 부서가 어디였다. 뭐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정부 기록원에는 따로 기록이 되겠죠. 아니 정부 기록원에서 기록은 해놨는데 인천시에는 기록이 없겠냐고요. 4.16 재단에서 저기 정부 기록물에서 그거 발췌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장 대표님한테 든 책 거기에 그게 걸려 있다고 그러더라고. 정부 기록원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인천시에는 기록물 보관이 안 되겠냐 이거지. 그걸 보여달라 이거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라. 지금 알아가지고 뭐 떠든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고쳐다오. 고쳐야 될 게 돈으로 계산하면 한 두 가지가 돼요. 첫째, 이지의 그 문제 보상. 그 다음에 부상자들 치료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가족들한테 장례 비용 이거를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한 걸 그 문서가 있어요. 있을 거라고. 내가 받았던 거니까. 근데 그거 없어져가지고 지금 큰 소리를 못 치는데 그래서 그 정보 공개 청구서를 해주면은 난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금전적인 건 세 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앞으로 이런 것을 향후에는 추모제라도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할 거니까 추모제는 그럼 이 관리도 될 것이고 20년 만에 거둔 쾌거예요. 20년 만에 해서 20주부터 이제 인천시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됐고 관리도 이제 여기서 하니까 이제 학생 교육 문화에서 해주겠죠. 우리가 이제 살면은 아버지는 살면은 앞으로 15년, 20년이면 이제 다 여기 못 와요 이제. 그럼 그때 시집이지. 처음에는 이게 추모비를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혐오시 있는 사람이에요. 저 2001년 이 의사 착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 보면 저 허단 초대 관장에 취임했어요. 전 양반이 그때 취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육청에 교육분과위원회 위원들하고 여기서 모였을 때 우리 연락이 와서 참석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몇 명이 왔어요. 저 사무국장하고 나하고. 근데 여기서 관장 사무실 앞에서 막혔어요. 들어가려 했더니 관장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입장을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왜 당신들이 불렀잖냐 그랬더니 아이 뭐 교육위원들하고 회의라 조금 상의 더 할 게 있으니까 저기 하지 마십시오. 그 와중에 그 말이 나온 거 혐오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추모비를 세우면 혐오시설이라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화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 당신이 관장 아니냐, 초대 관장. 그럼 교육위원들 납득을 시켜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지. 이게 생긴 이유가 예, 원칙 분명히 서 있는데 교육위원들이 뭘 알아서 그 얘기 하냐. 물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그 혐오시설 지금 얘기가 나왔다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004년도 내가 추모제를 지내고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 회관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하니 우리 다음에 나이 먹어서 죽으면은 처치 곤란일 거다. 차라리 우리 살아있을 때 땅 100평 정도로 사가지고 옮기자.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옮기자고. 단 어디로 옮기냐. 지금 저희가 생활 반경이 인천이니까 인천에서 1시간 거리. 그러니까 김포, 네. 조금 넘으면 강화, 여기 화성, 안산. 요쪽에는 1시간 거리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비 있는 거 가지고 부족하면은 얼마씩 붙여가지고 우리 땅을 구매해라. 옮기는 건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우리 시작을 했어요. 내가 2년인가를 계속 가족들한테 네 거기 강화 거기 알아봤냐? 안 된다. 그 김포, 뭐 안산은 내가 이제 주로 그쪽이니까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대 관장이 최종설인가예요, 저거. 네, 맞아요. 네, 최종설 관장이 2006년. 2006년도 왔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동년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한을 한 친구라 인천시에서 이걸 기한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때 뒤에 이제 추모비 세워가지고 조경하는 거 얘기했더니 그 다음 관장 이규진은 나보다 3년 밑인가 되니까 학교 3년 밑인가 되고 그래서 사철나무도 갖다 심어대고 그 옆에 모두 이렇게 쭉 했던 거예요. 근데 누구서부터 좀 관심이 많고 해졌냐면요. 이 전임관장이 20주기 추모제 하면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저거 추모비도 처음에는 내가 예산 듣기로 13억인가로 편성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깎여가지고 8억짜리 저거. 8억으로 줄였어요. 내가 그렇게 듣기로. 근데 왜 줄였겠냐고요. 근데 내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내가 이거는 우리 가족들의 문제인데 좀 안쓰러워요. 지금 나오는 가족들이 네. 많지 않으니까. 네. 근데 내가 다른 가족들한테 인천 여상 친구들한테 전화를 작년에 참석하라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얘기하는 게 좀 낫겠다 그래서 내가 4명인가 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멋쩍어 하면서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한 친구는 딸이 받아요. 딸이 받아가지고 그때 9시가 안 됐거든. 저녁 9시가. 내가 나중에 내가 누구라고 밝혔어요. 저녁에 전화하니까. 근데 진짜 이건 아니다.
그때 3명이 더 왔고, 세 가족이 더, 인천 여상 쪽에. 예, 세 가족이 왔더라고요. 근데 와봐야 뭐, 그런 얘기지. 회비라든가 이런 신경 쓰지 말고, 마음만 있으면 와라. 뭐 지금 회비 많이 걷지도 않는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뭐 잘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럴 거예요. 가족들, 형제들이, 친척, 자식들은 그러지 못하죠, 함부로. 근데 친척이나 형제들이 야, 그 세월도 오래 지났는데 뭐하러 거기 가냐, 빠지지, 참석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애들에 대한 그 생각도 각별하니까 그렇게 참석을 해요.